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 월세, 생활비를 내려면 한 끼 밥값이라도 아껴야 하는 청년들. 지금 청년들에겐 젊으니까 괜찮다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합니다. 검색창에서 청년 도시락을 검색해보세요. 기아 대책 청년 도시락. 햇빛보다 더 반짝이는 억새 속으로 가방 하나 둘러매고 훌쩍 떠나고픈 계절입니다. 낙엽이 다 지기 전에 눈에, 마음에 담아보세요.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마주하고 앞으로를 준비합니다. 도봉 시민사회그룹과 함께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도봉 드로잉, 진행을 맡은 홍은정입니다. 이거 지난주만 못하네요. 늘 지난주만 못했죠. 제가 은근히 그 마을 청년 얘기할 때 기대를 하는데 환호는 늘상 실망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그 마을 청년 분과 또 시민사회 분과 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세 분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도나도봉 컨퍼런스 기획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함께 기획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인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인정 김태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홍주현입니다. 네, 도봉이어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때만 말하는 락패디입니다. 네,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네. 일단 오늘은 시민사회분과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건 선생님 오셨는데요. 도봉구의 주민들 중에 한 3분의 2는 그래도 송건 선생님을 아시지 않을까요? 설마요. 지금 도봉 이어서 이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도봉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지금 20년이 살짝 몇 개월 넘어간 방학골 복지관 이제 설립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던 오래된 도봉구의 그 활동가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민사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주실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하실 거죠? 요청받은 건 시민사회의 현황과 전망에서 최근에 시민 자산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가 오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컨퍼런스에서 당일날 얘기하실 주제이신 건가요? 자산화로만 초점 맞춰지지는 않고요. 도봉 시민사회 전망하는 지점 얘기들을 할 건데 왜 시민사회가 한편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많이 위축되는 현실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더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건지 그런 방안 중에 자산화 전략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 시민사회가 좀 정체감이 오래된 그 핵심적인 요인? 그런 걸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게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견해가 하나로 모여져 있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논의를 계속 하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90년대 이후 계급적 관점이나 민족적 관점으로 해왔던 운동과 달리 시민적 가치로 단체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졌었고 그게 특히 도봉 같은 경우 뿔뿔이 시민단체들이 여성민회, 동북여성민회나 한살림이나 그 뒤에 이제 복지영역에선 방학골이나 지역 자활 같이 시민적 가치를 확장하고자 하는 연대나 흐름들이 꽤 오랫동안 있어 온 반면에 최근 한 8년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의 진출들이 눈부시게 비춰지면서 한편으로는 가치의 확장의 측면들도 있긴 하나 또 한편으로는 단체 중심으로 해오던 활동들의
사이클상 조금 위축되거나 질과 양을 키워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성찰과 전망 이야기들을 시민사회 분과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시민사회들이 많이 논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서로 이제 다른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뭐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그 관점을 이해하고 그래야지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도봉구 시민사회 안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시대의 변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어찌 보면 통일되거나 아니면 좀 공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약간 궁금해요. 시민협력 플랫폼을 지역이 함께 뜻을 모아 해볼 거냐의 논의로 치면 작년 5월부터였고요.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몇 달 논의하면서 그 합의가 쉽진 않았으나 하는 걸로 마음을 모았었고, 그 뒤로 벌써 1년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쉬운 건 초기 때 시민단체 협의회 같은 형태, 여기 홍은정 대표님도 함께 하셨던 기억 새록새록인데, 그때의 역사와 그 다음에 2007년도 전후에 도봉 시민사회 복지 네트워크 같은 훌륭한 네트워크적 경험들이 있었으나 그 활동들을 같이 했던 주체들이 계속 지역에 남아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 왔던 부분이 조금 분절적인 지점들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중앙이나 광역단으로의 진출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또 새로 등장한 인물들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것이 좀 충분히 습득되고 체화되지 않은 이런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시민사회라고 얘기되는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은 그 역사성의 체화가 아직 많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걸 맞추는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단체가 이슈를 제기하고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걸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경험들이 이제는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서 실제 생활의 문제로 더 접근하고 그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를 넘어선 관계망이나 지역의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네트워크 이런 것의 필요들이 있다는 걸 동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공영역에서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주민자치나 혁신교육이나 이런 의제들이 주는 필요들을 어쨌든 함께 공유하고 그게 이제 분절적인 단위 의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서로 연계되고 융복합할 것인가에 있어서 시민단체는 이런 시민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등장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만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좀 어느 정도 무르익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 그 분야가 좀 제일 저는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도봉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를 전망한다. 그리고 뭐 새로운 영역을 만나고 연결하고 전망한다, 뭐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공허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가 실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단체부터 뭔가 좀 건강해지고 활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지. 단체가 지금 다른 영역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엮어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회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단체가 문제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식이 좀 다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화라는 것도 사실은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과 이제 이런 게 보여야 자산화를 얘기해도 관심이 가져지는데 그 맨 앞쪽에 어떤 눈이 안 모여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큰 얘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송건 관장이 오셔서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싸움 거시는 건가요? 네. CM 듣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시민사회가 어떤 큰 얘기를 한들, 어떤 큰 옳은 소리를 한들, 저는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도대체 단체가 단체 스스로의 활력과 성장을 어떻게 뭔가 이렇게 확 바꾸려는 어떤 그 얘기가 먼저다. 그러니까 자산화, 뭐 네트워크, 뭐 시민사회, 뭐 시민들의 공익활동 이런 거 걱정하기 전에
그 앞에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런 점 어떠시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그 속 얘기를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겠으나 네. 현재 이 시민협력 플랫폼 처음 컨소시엄 단체가 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참교육학부모 동북부치회,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이 네 주체가 모였고 그 뒤로 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지금 운영준비협의회를 꾸리고 있는데 단체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 단체의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나 확정성 고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단체 운영이 쉽지 않은 현실들도 있고 단체의 전망을 진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 고민도 있는 거고요. 그게 근데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풀어야 될 지점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선 그리고 단체의 지속 가능한 자기 생명력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을 좀 통으로 보기 위한 노력이나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통한 그냥 막연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적 필요를 좀 풀어가기 위한 네트워크의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선상에서 개별 단체들이 당장 공간만 해도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걸 다 고립분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까? 함께 무인복합하면 오히려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그러니까 이른바야 활동가 내지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풀어냄으로써 오는 시너지 이런 지점들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그럼 단체만을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지역의 필요에 함께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그중에 현재 우리가 뭐에 좀 집중해 보면 지역의 임팩트를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산화 전략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적으로 집중할 지역 의제를 실제적으로 가동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 도봉엔 초대 발행인도 계시지만 공공의 지원 없이 민의 힘으로 꽤 오랫동안 스스로의 마을 신문을 만들어내온 좋은 역사와 경험과 그렇게 맺어진 관계와 자산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오프라인 신문은 못 내고 있는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역에 다시 새로운 힘으로 기존에 애쓴 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민사회류라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 곳의 정보와 필요와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지역의 이슈도 함께 논의함으로 많은 유의 협치 사업들이 확장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관의 주도성으로부터 민이 대등한 관계로까지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좀 더 민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로 놓고 보면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의미의 자산 전략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힘을 어떻게 좀 잘 묶어서 집중해 볼 거냐라는 차원에서도 이건 좀 유의미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얘기들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그 아주 실질적인 연결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들이 뭐 시민 자산화 전략을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말보다는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다 같이 한번 짜보기로 회의를 한번 잡았다. 저는 이런 말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변화의 조짐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화해서 뭐 하고 의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나 이제 만나면 그냥 쭉 나오는 얘기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곳에서 다 하는 얘기들. 근데 진짜 그 변화의 그 방아쇠가 되는 아주 구체적인 너무나 구체적인 어떤 그 한방에 대한 어떤 그 단체들만의 어떤 솔루션 없이 계속 그냥 자산화라던가 죄송합니다. 저 말하고 집에 가서 입을 차고 물지도 몰라요. 그냥 뭐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고민하겠다라는 것이 계속 공허하게 들려서 저는 이제 이게 컨퍼런스 마지막 방송이지만 컨퍼런스 가기 전에 꼭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 말고 다른 분들이 와야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초점을 그래서 시민사회 돌파구로서 내지는 현재의 필요로서 자산화를 한 부분 고민하고는 있으나 지금 희정쌤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결국 단체 스스로들이 자기를 좀 짚어보고 더 나가서 각자 도생을 넘어 함께 해볼 수 있는 실제적인 뭐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여전히 각자 단체는 각자 알아서 근데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뭘로 갖고 갈까가 조금 분리적으로 보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논의는 뭐 아주 애정어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질로 생각 안 하고 내부 논의를 좀 그거 활성화해야 될 필요는 느껴집니다. 애정은 없었어요. 저는 그 연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시민협력 플랫폼을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를 그 선배들 다 이제 10명 가까이 인터뷰하면서 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두 가지의 도전들이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도봉 안에서 포괄하려는 약간 네트워크 조직을 한 2번 정도 해서 언급하셨던 뭐 복지 네트워크도 있고 그 더 앞 세대의 그런 네트워크도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는 시민협력 플랫폼이 이 포괄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모습이구나, 모범 답안이구나 하고 이제 실행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의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내부에 의해서도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개개인 아니면 개별 단체들이 건강해짐으로써 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형식을 만듦으로써 그 경험들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네트워킹이 형성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그 지역사회 풀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어찌 보면 지역 활동가들, 지역 활동 단체들은 또 어떻게 합치고 이걸 고민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ING인 것 같아요. 여전히 ING고 어쩌면 그 컨퍼런스가 하나의 이제 시도인 거죠. 해보고 이게 또 아니네. 그러면 이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만나고 실행하면서 명확하게 느꼈던 부분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쉽지 않구나. 이 끈끈한 네트워크로 시작해서 포괄넷을 딱 해서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거는 이미 너무나 각자의 사업 영역과 이것들이 굉장히 깊숙이 이제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저도 녹음하면서도 시민사회가 사실 가장 답이 없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분과라고 지금 실은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틀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건 시민단체분과라고 하면 지금 모여있는 단위가 좀 더 대표성을 띌 만한 그래도 역사성이 있으니 그리고 도봉유호선 최근에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쭉 형성한 걸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고 있긴 하나 시민사회를 그럼 요 단위들이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면 저는 그저 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 나머지 새롭게 등장한 영역들이 자기 역할과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오래된 시민단체들이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단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역할들을 함께 모색해 볼 건가가 결국 시민협력 플랫폼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 일본의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뭐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소위 시민사회 분과 그 첫 시간에 나눴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아마 집요하게 질문이 됐던 게 소위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걸로 아마 그 시간을 거의 할애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어쨌든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고 또 지금은 뭐 단체 활동은 안 하지만 범시민사회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일인으로 보면 그 과거에는 그 소위 중앙단체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여성운동단체, 지역 뭐 환경단체, 뭐 지역 주민자치단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활동이 그 초창기니까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고 하다 보니까 활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백화점식으로 이제 닥치는 대로 막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활력이 됐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소위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영역의 이제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는 백화점식 활동이 힘이 자꾸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단체들이 본연의 정체성에 더 이렇게 집요하게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더 침착해야 되는 그런 과제와 또 주변에 동료로 네트워크를 하고 같이 성장할 이제 그룹들이 많이 생겼다는 환경의 변화에 빨리 이제 익숙해져야지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제 요 시점에 이제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컨퍼런스 때 오늘이 이제 예고편 같은 방송이거든요. 컨퍼런스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들으시고 나 여기 가야겠다. 그래서 하시게 될 얘기라든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좋다. 그런 말씀. 일단 도봉 시민협력 플랫폼 컨소시엄 운영 주체들이 어쨌든 분과를 하나 꾸리는 거니까 전통적인 시민단체의 역사, 역할 이런 얘기 짧게 좀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더 나가서 그게 이제 시민협력 플랫폼을 통해 어떤 기대를 지역사회를 놓고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더 나누려고 그러고 그 선상에서 현재 펼쳐져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로서의 시민협력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공간을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특히 도봉은 공공공간, 공유공간들이 워낙 많아졌는데 전통적으로 다 각자 사무실, 교육공간 굳이 그걸 유지하느라고 힘든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효율을 높여내며 오히려 교육이나 훈련, 회의 공간들은 공공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의 자산화 논의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공공공간의 많은 경우를 주로 시민사회 활동을 했거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위탁이나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결국 점유권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공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려면 자산화가 결국 인력과 물적 토대를 다 자기 자산으로 보고 향후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에 중심을 갖고 갈 거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특별히 저거는 시민사회 일부 친구들의 관심이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은 저런 거 고민하던 건데 이걸 같이 시민사회가 풀어주네 그런 것들이 좀 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언론 기능들이 시민단체의 가장 상징적 존재가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시민사회가 좀 더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영역의 일에 비판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지점들도 있어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도 한편에 원래의 언론의 기능을 좀 시민사회가 키워야 될 필요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의 이런 돌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자꾸 서비스로 대상화 시켜갔을 때 그 다음 정부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재원 투입도 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서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몇 가지 의제들을 풀어가는 데는 그건 시민사회의 가치를 꼭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넘어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나 욕구들을 좀 연계해보는 그래서 지역으로 좀 더 스며드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도봉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더 좀 잘 심화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 가능성들을 이제 좀 열어놓고 향후 좀 논의도 하고 결의가 되면 함께 좀 실천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협력 플랫폼 소속 운영위원분들 정도면 좀 다 오시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자산화 얘기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대표만 알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하나라도 불러오시면 실명 거론. 홍문정 와라. 홍문정 말고, 홍문정 말고. 홍문정 맞죠? 민우에. 네, 꼭 이 방송을 들으셔야겠죠? 네. 네. 정말 도봉 지역에 늘상 활력이 되어 왔던 소위 이제 시민사회의 에너지들이 지금 잠깐 이제 변화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또 이제 어떤 모습을 펼쳐질지 또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CM 듣고 가가요? 네, CM 듣고 싶어요. 네, CM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봉구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민관 협력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도봉구. 혁신교육, 마을자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열심,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번 연도 사업 성과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각자가 활동하는 사업의 영역을 넘어서서 도봉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을교육, 마을자치, 시민사회, 청년, 청소년 총 5개 영역에서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잠깐 멈춰서서 질문하고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도봉구민청에서 제1회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상상을 함께 해주세요. 네, 그 시민사회 분과에 이어서 마을 청년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실 홍주현, 김태환님 계시는데요. 두 분이 무슨 배짱이신지 오늘은 같이 나눌 얘기에 팁을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들이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홍주현 선생님 오늘 마을 청년하고 관련돼서 네. 어떤 얘기를 나누실지 먼저 펼쳐주시죠. 네. 뭘 얘기하지? 제가 그럼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 질문 드리면 그래도 청년분과에서 프롤로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김태환 선생님이 발표는 하셨지만 사실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분과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 3개월간 청년 그리고 도봉구라는 좀 단어를 놓고 여러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좀 지난 3개월간 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느꼈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과 안에서요? 네. 그럼 태환님이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 청년분과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논의를 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논의는 도대체 청년이 누구냐로부터 시작했었고, 그러면 청년 활동가는 누구냐, 그러니까 청년과 청년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 활동가를 생청년, 소위 말하는 생청년과 구분해서 의미는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논의의 시작점에서 이제 팟캐스트에 처음 제가 들고 왔던 게 생청년이라고 했던 그 단어였고, 그 이후에 그러면 청년 활동가의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크게 여러 분류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 그럼 편하지 않겠느냐,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이제 청년단체에서 일하는 청년 한 축이 있을 거고, 또 소위 말하는 중간지원조직 센터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시민사회 활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활동들에 조금 이제 막 맛을 보기 시작하는, 이제 체험해보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크게 3가지 어떤 부류의 청년들로 나눠서 이제 그 부류의 청년들 한 분씩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했던 어떤 기획에서 지난 팟캐스트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그 전체 과정에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은 그래도 모르겠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웠고 그래도 모르겠다가 제일 컸고요. 저희가 3 부류로 나눠서 제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또 3 부류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민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각자의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을까, 이 지역 활동과 관련해서 나누긴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합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이제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팟캐스트
팟캐스트란다. 컨퍼런스에서 이제 청년 세션에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 분과 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세 부류의 청년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컨퍼런스에서 그 세 부류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이야기들이 실은 어떤 또 약간 개인적인 어떤 체험까지 가미되어 있는 식의 어떤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저희가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그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그 전체 회기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총망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올해 저희가 했던 청년 인정이 했던 큰 활동의 축으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그리고 청년 인정이 하는 일상적인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저희 연구 사업이 있는데 그 세 개를 좀 종합해 보면 청년에게 있어서 지역이라는 로컬 의식은 대체적으로 기능적 지역 사회와 가까웠다라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내가 도봉구에 살기 때문에 도봉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도봉구에 내가 원하는 기회가 있으면 도봉구에 온다라는 게 가장 컸어요. 그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데 강북구 노원구에서 사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해요. 이런 거버넌십을 같이 하고 싶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어떤 뭐 구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노원에는 없으니까 뭐 내가 마침 덕성여대에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되니까 뭐 도봉구에서 도봉 지역에 관련된 뭐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노원구에 사는데 뭐 그런 아주 단순한 예도 있고 그리고 그 저희 청년인정이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냥 일상적 모임이 있는데 거기 청년인정 구성원들이 다 도봉구에 사는가 보면은 또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는 노원구 살고 강북구 살고 뭐 성북구 살고 다양한 곳에서 그냥 이 관계들 이 사람들이 좋아서 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기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지역 활동을 하는 그런 성립 조건이라는 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로컬 의식이라는 것들은 기능적 지역 사회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어쨌든 기능적으로 보는 그 지역에 와서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청년들이 하는 지역 활동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연구 사업에 이제 극명하게 나오는데 크게 몇 가지 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능 기부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경험을 이제 체득하는 형식의 활동 형태들이 있어요. 되면은 경험을 체득하는 형식은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도봉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굳이 도봉구가 아니어도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도봉구에 공모 사업이 생겼다던가 도봉구에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도봉구에서 활동을 한 거지. 더 좋은 기회가 성북구에 생기면 난 성북구에 가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증언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 서비스 형태가 있어요. 내가 지역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회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은 지역성을 극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봉구에 뭐 동물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도봉구에서 이걸 한번 지역 주민들과 길고양이한테 뭐 밥을 주고 싶다.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역성과 관련된 어떤 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재능 기부형은 그냥 내가 뭐 도봉구에서 내가 뭐 예술가들이 보통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예술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역 주민들과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는 그 세 가지의 형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도봉구에서 청년 정책 토론회인가 포럼 예, 포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다 했죠. 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청년 관련된 조례도 지금 만들어졌나요? 네, 만들어져서 2년 차에 이제 올해. 네. 그러면 그런 이제 그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 청년 정책, 청년 관련된 조례 이거는
지금 그 청년의 어떤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다른 조례, 다른 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네. 지금 마을 청년들이 하는 활동들이 청년을 위한 활동, 청년만의 활동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 이제 다른 그저 지역 활동이지만 청년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제가 차별성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청년 정책, 청년 지원 조례 얘는 다른 여타의 그 장애인 지원 조례 또는 여성 지원 조례, 아동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정책들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과 다른 네.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말씀하신 거가 저희 운동 이슈가 똑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포럼 때도 언급했는데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수기 기간이 없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느꼈을 때는 서울시가 만든 청년조례는 청년 당사자들이 시의원한테 요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 있어요. 시조례와 구조례를 비교하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 때는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배경에는 청년에 대한 사회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거를 제도가 이제 보장해줘야 된다. 지원이 아니라 이게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사회보장으로 엮어가지고 사회보험으로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청년 기본법이라는 모법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청년수당이라는 게 이제 시범적으로 나왔죠. 그런 것들이 다 청년 당사자들이 또 요구한 것들인데 도봉구는 어쨌든 이게 일자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시작된 어떤 운동인데 도봉구는 일단 청년 지원팀이라는 데가 일자리 경제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조항 안에 없어요. 단체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청년 개인에게 어떤 뭔가 지원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조례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저희는 네트워크에서 내년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조례 개정 운동을 펼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좀 운동 이슈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 제목 중에 이제 2018년을 사는 청년 세대에게 지역 활동의 의미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청년의 도시살이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지역 활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문장 안에 들어간 거는 제 눈으로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또 이제 그 도봉 컨퍼런스여서 지역 활동이라는 말을 쓰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도시살이에서 조금 한 뎁스 더 들어간 어떤 지역 활동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 단계인지. 누가 고민하죠?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는 고민하는데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실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고민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단체 활동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이제 시민영역 플랫폼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를 결정하면서 제일 크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도시살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얘기했어야 되고 그거는 프리 컨퍼런스 때 약간 이제 한 거고요. 청년이 이렇습니다라고 네, 도시에 사는. 근데 그 이상으로 이게 그 청년이 도시에 살아갈 때의 문제점이 예를 들면 광역 단위에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실행되고는 있는데 그게 지역에 사는 청년들한테는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가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역에서 청년이 청년을 만나는 주체가 필요하구나.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생청년들이 어떤 이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한 축인 거고 그러면은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활동은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기존의 지역 활동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같은 정치성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서울 청년 주간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까지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 행사가 열려서 제가 서울 청년 학회에 잠깐 참가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세션이 있었는데 저도 여러 세션 참가했지만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서울 청년 정책이라던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 거버넌스 협치 쪽이 실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도시 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지금 당장의 한 축도 있지만 아까 이제 홍준현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종합대책으로 요구했던 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사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다음 사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녹여냈던 거예요. 여태까지 서울의 청년 활동가들 또는 청년 당사자들이 외쳤던 건. 근데 그러면 지역은 어떠할 것인가? 지역 또한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어떤 그런 도봉의 미래를 얘기할 때 지금 도봉구에 살고 있는 또는 활동하는 청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한 축이 있지만 다른 축으로도 도봉구라고 하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리는 도봉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봉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이라던가 어떤 활동들과 저는 굉장히 다르고 아주 이질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그랬는데 실은 기존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셨던 선배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단 우리들의 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이렇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어떤 비전까지 제시하셨잖아요. 이런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근데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이 활동들이 맞닿아 있구나.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그 서울 청년학회 가서 힌트를 좀 얻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번 컨퍼런스 때도 잠깐 이제 얘기할 거고 이참에 컨퍼런스 홍보를 잠깐 해볼까요? 좋네요. 네. 네. 자연스럽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축을 한 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다양한 청년 주체들, 중간 지원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이제 이쪽 영역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좀 체험해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요. 그 자리에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도봉의 미래를 그리는 거긴 하지만 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도 있어요. 저희가 만나고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성북도 있고 강북도 있고 중랑도 있고 각 자치구별로 물론 동북권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만나고 있지만 그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도 그 자리에 와서 어찌됐건 이건 도봉에 한계 지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다 같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와서 나는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인데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민사회에 이런 게 부딪히고 이런 게 좀 어렵고 근데 제가 이제 예상하건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겹치는 부분들이 등장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미래사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단일화되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여러 종류로.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봉구의 지역 활동에 대한 청년의 생각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어떤 서울시 안에 있는 다른 자치구의 지역 그 청년 활동가들도 맞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공감의 자리도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지금 컨퍼런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청년 섹션에서는 가야 될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가도 되나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그룹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런 분들 가셔도 됩니까? 오세요. 드만해서. 네. 저는 되게 많이 느낀 게 사실 복지 영역에 있으면서 다양한 세대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제가 장애인 복지할 때 장애인분들은 노인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세대 간 그 갈등이 있거든요. 왜냐면 노인은 장애인에 대한 게 있고 왜냐면 장애인이 받는 어떤 사회 보험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노인보다 많다라고 이제 그 두 세대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장애인분들은 노인 세대, 다른 세대의 성원이 필요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노인 세대도 당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면 다른 세대의 성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늘 해요. 너무 좋네요. 네. 청년도 같다고 생각해요. 청년 세대만의 담론으로는 청년이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세대가 공감하고 성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다른 그 어떤 그룹의 어떤 자기 의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이랑 제일 차별화되는 지점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과운동들은 저 단계가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좀 빨리 오는 것 같고, 아까는 그렇게 싸우시더니. 좀 똑똑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약간 그 청년 활동가들이 느끼는 어떤 생존 전략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이 지역에서 지역 베이스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일단 그 먼저 활동했던 분들의 역사를 이렇게 면밀히 짚어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분절되어 있거나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어떤 그 아주 트리거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거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게 당장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스포일러처럼. 네, 왜냐하면 이게 지역 베이스로 활동하다 보면 실은 저도 이런 거 어떤 걸 제일 많이 느끼냐면 다양한 청년 단체 이제 대표님들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 만나면 다 베이스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문화활동 베이스시고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정책 베이스고 어떤 분들은 뭐 동물 관련한 것도 하시고 정말 많은데 이게 저희가 생각을 요즘 특히 하고 있는 건 이걸 각자 의제대로 각계격파하다 보면 이거 분명히 다 망가진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자 정말 노력만 다 쏟고 나서 각자 투쟁만 하다가 이거는 지역에서 완전히 청년이 살기도 힘든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가겠다 해서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역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실제적인 이제 활동 전략으로서. 예. 좀 슬프기도 하면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고 저희 청년인정 초반에 할 때 진짜 어려웠던 게 다 관심사가 다르고 다 노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 같이 모이려다가 야, 안 되겠다. 그냥 하고 관심사끼리 모이자. 이거 말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 관심사끼리 재밌게 모이다가 그래도 서로 얼굴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중요한 날 한 번은 모이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봤던 게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인데 그냥 얘랑 친하니까 얘가 뭘 하면 그냥 가서 도와줘요 그날 몇 번은. 그게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관계를 좀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막 페미니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얘가 무슨 행사를 해. 나 가서 시간 있는 데서 도와줄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변화들. 그렇군요. 네. 지금 마을 청년 의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지금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리는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지금 방송이잖아요. 근데 더 나은 도봉을 그리는 미래를 그리는데 가장 지금 적합한 이런 표현은 또 너무 치우친 애정 표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봉의 미래를 같이 그려보는데 지금 가장 이제 열정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그 생각이 저는 너무 흡족해요. 네, 그런 분들, 네, 청년분들이 지금 컨퍼런스에서 다룰 얘기를 지금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컨퍼런스에서 마을 청년 그 주제의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8년을 사는 청년 세대에게 지역 활동의 의미 그리고 나아갈 방향. 그게 고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대로 갑니다. 그걸로 확정. 시원하게 그대로 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지역 활동에 나아갈 방향을 시민사회나 아니면 선배 활동가가 아니라 청년의 시선에서 이제 또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느낌들.
네.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청강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게 참. 아, 어떡하죠? 지금 방송을 하면 할수록 마을 교육 끝나면 마을 교육 쪽에 가서 듣고 싶고 또 마을 자치 끝나고 나면 그쪽 가서 듣고 싶고. 솔직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마을 청년이지. 락 PD님은 만약에 듣는다면 어디에 가서 듣고 싶으세요? 다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 그래도 전 휴게실이나 그런 데 가서 앉아 있고 싶어요. 역시 발 빼시는군요. 역시 사람이 멋있어. 네. 그 11월 12일에 진행될 컨퍼런스에서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눈 마을 청년, 또 시민사회, 마을 교육, 마을 자치 외에도 청소년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청소년 분과 얘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어떤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하는지. 예. 네. 그 청소년 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좌장님이 이제 학원에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면 지금 한참 수업 받으실 때죠. 네. 고등학생이라서 그래서 저한테 전달해 온 내용은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네. 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던져보면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이 꼭 요청했던 게 그 안에 교육과 관련돼서 종사하고 계신 어른들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들의 교육혁신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별도 홍보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찔리고 이렇게 소름이 막 돋죠? 네.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까 5개 중에서 지금 난 여기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11월 12일 컨퍼런스에서는 청소년의 목소리로 청소년의 교육과 원하는 교육과 또 청소년의 원하는 정책, 청소년이 원하는 마을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 토요일 예. 몇 시죠? 토요일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아쉬워하시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니까 다 못 드리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동시 세션으로 5개 분과가 동시에 이제 분리가 돼서 각자의 이제 영역에서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 자리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각 분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못 드렸던 분들은 또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 궁금한 질문들은 또 질문해보는 약간 그런 시간들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40분에서 1시간이라서 긴 시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아마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야 굉장히 좀 좋은 컨퍼런스에서 제일 중요한 간식은 어떻게? 간식은 커피 저희가 같은 거 주시나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간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쌍화차? 이렇게 질러놓고 저는 이제 실무 선생님한테 이제 혼날 준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뱅쇼 같은 거 막 끓여서 주시는 건가요?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해보겠습니다. 노른자 동동 쌍화탕이겠죠. 전 뱅쇼로. 네, 점점 기대가 되는 컨퍼런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5번에 걸쳐서 목소리 한번 하시고요. 예, 5번에 걸쳐서 나눈 마을 청년 또 시민사회 얘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의 시민사회분과 또 마을 청년분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봉 드로잉은 도봉구 시민사회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논의를 모아서 11월 10일 토요일 2시 컨퍼런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도봉 시민사회 송건, 마을 청년 김태환, 홍주연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희정, 최인설, 진행 홍은정, 연출 박영록, 기술지원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기획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위원회, 제작 도봉시민협력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컨퍼런스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입에 달고 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모과차, 생강차가 더 땡기네요. 불청객 감기 조심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도봉 드로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